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4월의 봄날입니다. 딱 코로나만 없다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틈틈이 개인 방역 계속해서 좀 소홀하지 않고 지키고 계시죠? 방역도 바쁘고 또 여기에 투자 성과 내느냐고 또 바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익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각자의 스타일 맞게 또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또 오랫동안 발을 담그셨던 멘토들, 교수들이 어떻게 시장 이슈와 전략을 접목시키는지 이 시간에 좀 틈틈이 좀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익한 강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좀 선방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톤을 이어받는 가운데 오전장보다는 방향성이 좀 더 위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변화 있을까요, 김별 캐스터? 네, 오늘은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전장보다 오후장에서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0.6% 오르면서 3,20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작은 3,200선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이후로는 상승 탄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도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주면서 3,200선 위쪽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개인에서는 1,736억 원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지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579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은 1,292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운수창고 섹터가 4.6%대로 큰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는 오늘 해운주들의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금융업종 자체가 1.4%대로 강한 흐름인데요. 보험 섹터가 1.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업도 1%대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물산의 영향으로 또 유통 섹터 1.3%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종이 목재 섹터가 0.8%대로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의약품 섹터 그리고 통신업 섹터가 약보합권을 기록합니다. 그 외에는 서비스업과 음식료품 소비주들 위주로는 약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일단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포지션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의 시세를 유지하고요. 83,100원 선을 터치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 1%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도 괜찮은 편인데요.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서서히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2% 오르면서 68만 5천 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살짝 약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네이버는 0.6%대 하락세고요. 카카오는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물량을 조금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셀트리온 쪽으로 가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의 투약을 완료했고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자체는 1%가량 하락하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기아는 1%대 안정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요. 현대차는 강보합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증권사에서 약간의 이런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었던 현대모비스는 1.8% 하락하면서 28만 5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이슈 플레이 좀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또 4%에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7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 그룹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용 모터를 또 공급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오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 가져가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양광 개발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오늘장 시총 순위 올리면서 상승하는 점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 국면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원활하게 백신 보급이 이뤄지게 되면서 조금 더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보시면 경기 민감주들이 질주하는 가운데 또 조선이나 해운, 화학같이 이렇게 업황 자체가 강한 쪽이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조선주들의 흐름이 돋보입니다. 현재 구간 현대미포조선 9% 오르면서 73,100원 선 터치하고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6%에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DI 운임지수가 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요. 3개월 만에 무려 5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요. 페노션과 HMM은 또 전고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HMM 9% 오르면서 35,9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자 화학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율촌화학 그리고 효성화학이 10%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달러 선 위를 지지하고 있는 WTI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정유업종도 좀 튀고 있는데요. SO일도 7%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지만 오늘 GS도 5% 오르면서 44,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 1029포인트 터치하고요. 약간의 밑골이 달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전에 살짝 불안한 흐름 보여주면서 약간의 하락 반전까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후로는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030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와는 약간의 반대 매매가 나타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779억 원, 또 기관은 248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을 보시면 현재 구간 119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혼조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키로나주 관련 소식이 나와도 현재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오늘장 에코프로비엠이 3.7%까지 오르면서 시총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만 4,900원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앞서서 대형주들도 2차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며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소재 쪽으로 SK머티리얼즈도 2.3%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요. 오늘장 게임주들은 시세 따라서 좀 가고 있습니다. HLB도 2.7%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일단 알테오제는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종목들은 강보합권 정도의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가면 좀 더 이슈가 많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대 하락세를 소화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TCK를 보시면 오늘장 6%대까지 질주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음봉 전환했고요. 윗골이 달면서 현재 1% 아래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3만 4,100원 선 터치합니다. 네, 그 대신에 솔브레인을 보시면 6%가량 질주하면서 35만 9,100원 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자 강세 흐름이고요. 오늘장 신고가 돌파까지 나타납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다시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로 허가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휴마시스 보시면 14%대 오름세를 기록하고요. 네, 위쪽으로 가보시면 수젠텍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28,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젠텍은 오늘 현장 진단용 코로나19 신속 항체 진단 키트가 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 함께 참조해 보셔야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상한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앞서서 주말에는 이 정부 쪽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SCD, 대한과학 모두 20%가량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요. 일신바이오도 14% 오르면서 7,02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다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내용으로 접목시켜서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고 중요한 한 주를 보내실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양시장이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 다 같이 좋고요. 일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상승 바톤을 받았는데 안팎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들을 체크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이벤트들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정말 좀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날짜, 일정별로 하루하루 정리하기도 했는데 네.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술주들. 그렇죠, 네. 발표가 될 겁니다. 예상치는 너무 좋아요. 네, 거의 뭐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뭔가 이렇게 증시가 막 사상 최고치를 계속 치고 나갈 때 뭔가 조정의 빌미를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 걸림돌이 실적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실적의 거의 90% 정도가 예상치보다 다 웃돌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예상 순이익이 지금 34%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24% 정도였는데 네. 그것도 뭐 웃돈 정도니까 뭐 일단 이번 주에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AMD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퀄컴 실적이 다 이제 날마다 하루씩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 테슬라의 실적부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7일 다음 날부터 FOMC 네. 대형 정례 회의가 이벤트네요.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이번 FOMC는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우려할 만하거나 뭐 큰 기대를 갖는 뭐 테이퍼링도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3월에는 금리 이슈가 너무 민감했었는데 그것 그렇죠. 때문인가요? 4월에는 기대감이 좀 확실히 약화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대하는 건 FOMC에서 6월 달이 조금 변수가 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는 뭔가 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7일과 28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마무리되고 네. 28일에 또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의 또 파월의 또 파워를 또 볼 수 있게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같은 날입니다. 이제 같은 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여기서 가장 지금 주목되는 건 증세죠. 네, 지난주에도 지금 미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웠던 게 물론 뭐 코로나, 글로벌적인 재확산, 뭐 네. 특히 인도 쪽이 지금 심해서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재확산도 있었겠지만 네. 또 미국 증시를 좀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증세. 자본이득세 그렇죠. 높인다고요. 네.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1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의 자본 차익을 얻었을 때 여기에 지금 세율을 지금 인상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표도 준비하기도 했는데 기존에는 24% 예. 정도의 이제 그 자본 이득 차익에 대한 세율을 받았는데 네. 이제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더라고요. 네, 이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증세 세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증가를 했는지 증가 폭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 예상치가 지금 39.6% 정도인데 이번에 올리려는 수준이 이 그렇죠, 정도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이미 지금 가산세가 붙어져 있는 게 이건 오바마 때부터 지금 부가세가 또 붙거든요. 네. 3.8%가 이미 이거는 어떤 세율이든 간에 3.8%는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6.8에다가 네. 뭐 3.8이 더 붙으면 40%가 훌쩍 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각 주마다 주정부에서 또 붙이는 뭐 세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거의 50%에 육박하는 자본 이득 세율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네네.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지금 저렇게 45% 정도 넘게 찍혀 있는 부분인데 뭐 의견들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조율을 할 것 같다. 뭐 굳이 39.6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뭐 20대 후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증세가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바이든의 증세 구상안인데요. 법인세율도 저희가 다뤄드렸었고 지금 기존에서 28%까지 변경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네. 자본이득세 이제 이번에 의회 연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20% 내외에서 39.6%로 가는 부분. 그리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올리겠다,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뭐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금 미국의 가족들 뭐 위한 세율들을 증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자본이득세는 사실 그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4분의 1? 2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득 100만 달러 이상 정도가 네. 지금 통계치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에 뭐 큰
증시가 출렁일 만큼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높인다고 해도요. 네, 하더라도 뭐 25%만이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고 나머지 75%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시장의 반응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의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최근에 이제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네. 골드만삭스도 이야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보면 한 39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까지 20% 후반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이나 네. 뭐 한 29 정도, 네. 3자를 안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가지고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목요일 날 나온 이야기여가지고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또 지표와 올랐죠. 함께 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럼 소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계속 나오긴 하겠죠. 이슈가 계속 자본이 나오면서 될 수는 있다. 예, 특히 네. 뭐 아까 김민진 정원장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에 뭐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 연설이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좀 이제 이슈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소화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GDP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뭐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고요. 네. 그리고 뭐 올해 2분기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6.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치면 이 수치가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경기 성장에 대한 뭐 우려감은 또 좀 덜었다라는 부분에서 GDP 발표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PCE 물가 지수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뭐 2%를 밑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3월 달 거는 4월 달보다는 조금 지표가 우려하는 것만큼 높게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2% 이상의 근원 물가 지수가 좀 찍힐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아, 너무 많아요, 진짜. 오늘부터 해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이렇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최근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성장주들 분위기가 꽤 좋았었잖아요. 이런 여파가 우리 시장까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많이 빠져가지고 또 이런 흐름들도 좀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FMC, 그리고 지표를 잘 보자. 이 중에서 국내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변수로 보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그 이번 주가 그 공매도 다음 주부터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는 어찌 보면 마지막 거래일. 주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동향도 좀 볼만하겠죠. 아.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를 하는 이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네. 미리 빠져나갈 수, 공매도가 겁나서 빠져나갈 수도,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분위기인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FMC 회의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물론 아무 내용이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또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이제 성명문에서 약간은 멘트 한두 개가 조금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결국 이제 매파적으로 그렇죠.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근데 이런 단서는 달 거예요. 네.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백신 수요로 인해서. 네. 하지만 뭐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안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은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랑 알고 있어요.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돼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인데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과 뭐 일부 이제 전문가들의 시장 예상은 신호를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테이퍼링을 만약에 12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 네. 6월 달부터 우리가 테이퍼링을 할 거야라고 신호를 주는 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12월 딱딱 돼서 그냥 딱 테이퍼링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장이 소통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뭐냐면 네. 그냥 말 그대로 연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진짜 금리 인상할 생각 없어. 물가 정말 일시적이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뉘앙스를 띄우면 근데 그거가 금리 인상하는 줄 알잖아요. 이번에 금리가 굉장히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얘들 왜 이래? 이거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 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 이제 지수대에 대한 밸류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자리가 대부분 또. 차익 실현을 어쨌든 빌미를 거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걸 연준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옛날처럼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이거 4월 달부터 그다음에 뭐 6월 달 잭슨홀 미팅, 뭐 9월 달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딱 테이퍼링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2월 달에 하겠다 싶으면 그냥 12월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는 해놨거든요. 금리 인상은 내가 안 한다. 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뭐 가까운 시일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4월 달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 6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면 연말 정도는 돼야지 테이퍼링을 할 건데 그러면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증세 이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굳이 국채 금리를 튀어 오르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증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국채 금리를 튀어 올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재무부의 합작품이라고 봐요. 왜?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키려고 이 증세를 하는데 네. 시장이 아무 이슈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이슈가 나와버리면 시장 그 증세에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증세에 대한 부담도 생길 거고. 네네. 근데 시장을 전부 다 금리에 집중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증세를 해버리니까 네. 그 사람 이게 시장이 좀 그러면 채권을 별로 발행 안 할 수도 있겠네.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두려운 건 금리였는데 네네. 그럼 금리는 안정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고 지금은 이제는 금리가 안정이 됐잖아요. 네. 안정된 상태에서 굳이 또 금리를 튀어 오르게 할 만한 재료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FOMC 회의는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참 그 기자회견이 참 잘 못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좀 돌발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4월 FOMC에는 큰 거는 없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돌발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냉각될 수 있으니까 네네. FOMC에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 일단은 실적 증가세는 10%나 더 증가했어요. 네. 한 24% 정도 증가할 거라 예상했는데 34%가 넘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실적 컨센을 다 넘겼어요. 예상치로 한 90% 네. 기업들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4배까지 갔다가 S&P 기준으로. 네. 지금은 이제 이 기조가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20배 미만으로 19배, 18배까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밸류 부담을 덜길 수 있으니까 이 네.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를 또 실을 수 있는 거라서 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약하면 네. 이제 좀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에 대한 이 선반영을 더 강하게 인식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미국의 물가. PCE 물가.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CPI 물가지수보다는 PCE 물가지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다르게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쪽이 그러니까 이 임금에 대한 이 부분이 변동성이 그나마 덜한 게 PC 쪽으로 더 들어가 있거든요.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CPI는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임금이나 그쪽이. 근데 PC는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에 조금 더 포지션이 좀 순수하게 개인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PCE 물가를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연준이. 네. 그래서 이제 PCE 물가 지수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3월은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헤드라인 PCE 물가 같은 경우는 한 뭐 3%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달이 중요하겠죠. 다음 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5월달 조정을 주면 저것 때문에 조정 줄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예, 4월 강조하셨죠.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니까 4월은 굉장히 지금 이 기저효과가 큰 달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달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번 달에도 PCE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물가가 만약에 3%가 넘긴다. 네. 그러면 저거는 어찌 보면 조정에 아주 큰 빌미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1분기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2.4% 예상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저거 넘길 넘길 거예요. 한 경우에는 2.6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 2.67은 될 것 같은데 네. 3만 안 찍으면 돼요. 3일 찍혀버리면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면 4월은 더 대단하게 나올 거니까. 그쵸. 그러면 금리는 다시 좀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가 특히 더 소비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 건 부양책 효과가 반영되기 그렇죠. 때문인가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주 동안 확인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뭔가 이 신고가 수준에서 좀 챙기고 일단은 쉬었다 가야 되는 건가?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간략하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결과는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다. 시장 네. 예상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뭔가 막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뭐 반도체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철강주, 뭐 조선주, 뭐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전기와 예. 민감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네. 중에서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돼 있으면 네. 최소한 일부 정도는 뭐 20% 정도는 좀 이제 챙겨가자. 익절을 해서 좀 현금화를 가지고 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쉽게 말하면 이 뭐 수익도 안 나 있는데 그럼 굳이 저것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손절은 할 필요는 없다. 네. 손절을 할 필요 없는데 시장 기조를 완전히 바꿀 그렇죠. 만한 건 변수는 아니다. 예, 추세적으로 하락을 갈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수익이 꽤 나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차익 실현 빌미로 나올 수 있어. 단기 조정에 그렇죠. 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좀 일부 정도는 한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포트의 신고가 종목들 혹은 아직은 좀 기다리는 종목들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다면 좀 적절하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게 익절하거나 기다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삼성전자 주주 아니신가요? 국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요.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요즘 국민주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런 가운데 주가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 움직일 것인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83,100원, 이 석 달 넘게 답답하네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최근에 어떠한지, 주가는 어떤 흐름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왔는지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네. 정말 개인 투자자, 예전에는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움직였던 대표적인 시장을 조정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500만 명이니까, 네.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안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10%인 거니까, 국민의 10%인 거니까. 그런 그리고 거예요? 너무 이제 어린 분이나 그런 그렇죠. 나이 많은 분 이런 분들도 아닐 거니까. 예. 빼면 그러니까 주변에 거의 다 갖고 있다. 주식을 하면 한 주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특히 정도.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그쵸. 거의 삼성을 샀다라고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는 주식한다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많이 맞아요. 쓴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작년에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많은 유동성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큰 유동성들이 갈 만한 곳이 삼성전자였다. 네, 그런 것도 빨아들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뭐랄까요? 좀 특이한 것은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부터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주식이 뭔가 회복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를 그때 많이 사셨겠지라고 싶었겠지만 네. 오히려 작년에 300만 명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3개월 와. 사이에 지금 200만 명이 더 증가가 된 거거든요. 96,800원을 이끌었던 그렇죠. 주주들이네요, 사실. 사실 96,800원부터 200만 명이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저기에 이제 속도만 꽉 물려 있는 거죠. 맞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종종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90층에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93층 뭐 예. 이런 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올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 횡보하는 구간, 그 약간 위에서 지금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작년에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삼성전자인 건 네. 맞거든요.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글쎄요, 뭐 증시 격언에 뭐 자꾸 이런 거 싫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인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네. 시기상으로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2018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가 정말 26만 명. 네, 너무 적었죠. 그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왜 사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개별주들이 더 잘 가는 쪽은 맞는데 더 라고. 탄력성 있게 잘 가는데 뭐 굳이 삼성전자를 말할 거면 주식을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3년 사이에 20배가 뛴 숫자이고요. 뭐 국민연금이 뭐 최대 의결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거 주주 지분율이 8.9%인데 지금 개인 주주 지분율이 지금 10% 육박하게 9.6%가 되었으니까 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말 그 주주총회를 할 때 네.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광화문에 한번 모였을 거라고. 다 같이 네, 유명 뭐 MC 모셔가지고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지 않았다고. 네. 네. 그런 코로나만 얘기를 하죠. 끝나면. 진짜 500만이면 대단한 거죠. 근데 현실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500만이면 10,000명은 한번 모이지 않을까요? 그쵸. 10,000명은 의지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뭐 삼성전자 주주 모여라라고 했을 때 네. 10,000명만 모인다고 해도 그 네. 규모가 장난이 아닐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삼성전자 네. 그 안에 수용을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온라인으로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총회를. 네, 총회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맞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기도 하네요. 네, 10,000명을 하려면 진짜 광화문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도문구장을 잡아야겠죠. 뭐 저 고척 같은 거. 맞아요. 정말 시가총액 1위의 주식이 정말 좀 의미 있게 예. 정말로 국민주, 네. 국민 주식이 되어 가고 있는. 근데 이것도 느낌인 재밌을 것 같아요.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좀 별개 이야기긴 한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뭐 테슬라의 주총이잖아요. 배터리데이 같은. 그게 약간 글로벌적인 이벤트. 네. 그다음에 뭐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주조총회. 이것도 되게 많이 좀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주주총회를 그런 것들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빅 이벤트로 예, 뭔가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예, 있다. 거기서 굉장히 큰 것도 비전도 좀 발표를 하고 도움에서 진짜 고척돔 그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움구장에 가서. 저희 국민들의 그런 단결력도 보여줄 수 그럼 있어요. 이러네. 주가 수에 따라서 뭐 스카이 돔 타고 뭐 그렇게 가나요? 아. 주식 수에 맞춰서 예, 어쨌든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이벤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함을 하면 그 정도 주주총회 이벤트도 해볼 만하다. 우리가 자꾸만 뭐 배터리데이 이런 것만 신경 집중할 쓰지만 게 아니라. 예, 집중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벤트를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관계자분들이 좀 보고 계시다면 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외신에서도 또 촬영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 500만 명이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요.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석 달 넘게 1월 고점 이후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83,000원을 넘어가는 일이 지금 너무 어려워 보여요. 깔딱깔딱 계속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두 분이 보기에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일단 요즘에 이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횡성전자라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횡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막 이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10만 전자였다가 이제는 횡성전자로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큰 표면적으로 보면 네. 이제 미중 갈등 간에 네. 끼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끼어 있으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기 우려감인 거, 사업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완전 찰싹 붙자니 또 중국 쪽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요구를 또 들어주지 않자니 뭐 지금 다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뭘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미국 쪽으로 지금 가닥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았는데 계속 시장은 이거죠. 야, 너희 그렇게 가다가 그러면 중국 쪽에서 또 태클 걸리면 어떡하지? 너희 시안 쪽에도 있잖아. 예,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저렇게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어쨌든 중국,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는 시장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좀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 가격이 이제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원래 잘 나올 건데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주식 시장의 치트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실적은 별로 안 나오지만 그게 미래의 가치 선반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실적이 좋아 떨어져도 이게 좋아도 선반영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 치트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미 가격이 이제 선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선반영됐다고 생각은 안 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것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제일 크다. 왜냐하면 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구속 당했을 때는 좀 이제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너무 긴박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스틴 공장
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까지 지금 뭐 왜냐하면 TSMC는 인텔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최대 투자한다고 했는 것도 50조, 60조지만 네. 그 이미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기 전에 이미 133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뭐 저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결정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오너가 없으니 부재니까 이 결정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못 하는 거, 이거 혹시라도 도태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네. 이런 생각은 하겠죠. 만약에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뭔가 막 착착착 해가지고 주가가 만약 신고가가 나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좀 머쓱하지 않을까요? 사실 진짜 없어도 되네, 오너가 없어도 되네라는 인식을 하겠죠. 물론 저는 지금 어쨌든 CEO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월급 사장이잖아요. 월급 사장 입장에서 저런 걸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막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오너의 부재에 그게 그룹사 입장에서 이게 좀 괜찮을까? 탐탁지 않아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물밑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나오는 거는 NXP랑 지금 합병 이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접근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짠 하기에는 주인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해석들을 뭐 할 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입장에서 기관이나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수가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한 12월 말 1월쯤에는 완전히 좀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손바뀜이 나타났더라고요. 외국인 기관은 아예 지금 순매도로 좀 돌아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네. 오너 부재 상황에서 네. 신고가를 나올 수 있겠냐? 새로운 뭔가를 재료를 큰 걸 터뜨릴 수 있겠냐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외부신이 거죠. 반영되어 있고. 예, 안 된다라는 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수급은 좀 빠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지금 아직 좀 약하니까 삼성전자를 좀 잡아두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풀리긴 할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이제 가격에 선 반영됐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2분기 이후부터는 피크아웃 관련한 이런 업황 논란도 있더라고요. 2분기 반도체 디램 가격이 잘 간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그리고 부품 가격 상승으로 세트 사업부가 많이 약할 거다. 뭐 이런 포인트들도 리포트에서 좀 짚고 있던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리더 부재와 더불어서 실적과 관련된 포인트를 안고 있는 자리에서 더 위쪽으로 가기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간다라고 보는데 사실 삼성전자 리포트를 1년, 그러니까 뭐 매년 리포트가 항상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예. 이제 뭐 피크아웃 이야기 나와서 빼고, 그다음 또 떨어지면 저평가라고 해서 또 올리고, 네. 계속 그 사이클이에요. 뭐 사실 삼성전자 이 전망치가 그렇게 그러니까 스팟마다 정확하게 떨어지게 맞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조는 거의 우상향 기조였거든요. 대부분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우상향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도체 빅사이클과 관련된 흐름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시,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래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여기로 갔으면 꺾이는 상황이 맞는데, 예. 여기서 한번 꺾이려고 하는 구간에서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만나면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수요 공급이 예, 뭔가 그러면서 다시 바뀌었군요. 새로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이게 꺾이는 구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꺾이려고 하는 구간을 새로 만든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사이클로, 그러니까 2017년 고점 이후에 다시 꺾이면서 올라오는 그 사이클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 우상향 하기 때문에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 여전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연말까지 11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네. 10억이 한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 푸근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강남 아파트는 사실 한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걸 한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 물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성은 아니잖아요. 누구나도 다 살 수 있고 지금 500만이 다 살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억이 10억 되면 50%잖아요. 삼성전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 뭐 몇 년, 한 4, 5년 이상이면 50%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왜 그렇게 투자를 못 하냐. 네. 항상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살 걸 하는 거 그럴 이유가 없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강남에 튼튼한 아파트 같은 회사가 있는데 네. 굳이 저는 그게 너무 단기로 보니까 네네. 그런 거죠. 만약에 강남에 한 20억짜리 아파트 사놓고 지금 6개월 동안 안 올랐다고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냐 이렇게 하면 투자하는 거랑 투자를 할 같다. 리가 없어요. 예. 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런 기업이니까 네. 아니,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매수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네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 추세적인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말까지는 한 11만 원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흐름은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네. 충분히 저는 계속 홀딩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제가 왜 이렇게 삼성 부진해요? 라고 여지 질문도 드리고 했다 보니까 글로벌 100대 기업이 5개월 만에 40%나 주가가 올랐는데 횡보기간이 부진한 주가라고 하시면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빠르게 올라갔고요. 잠깐 쉬어가고 결국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좀 실적 개선과 함께 탄탄히 올라갈 주가다.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도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뭐 홀딩 관점이 맞겠고요. 지금 신규 투자도 문제 없는지 삼성전자의 우상향과 함께 다시금 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뭔가 수혜주가 있다면 사실 요즘 뭐 미국 쪽으로 AMAT, 램리서치 뭐 이쪽으로 관련된 장비 쪽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두 분이 좀 강조해 주셨던 이제 중소형 IT 장비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원래 가줘야 또 중소형 IT가 낙수 효과를 받는데 오히려 미국발 호재를 받으면서 굉장히 잘 갔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쪽은 어디 있는지 또 같이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일단 한솔케미칼과 ISC인데 그대로 가져가시면 사실 네. ISC는 제가 그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 수주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올라온다면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요거 저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만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확실하게 해외 쪽 매출이 있는 종목들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가긴 했는데 네네.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굳이 따지자면 한솔케미칼과 저는 이제 ISC는 삼성도 있지만 해외 쪽도 있어서 괜찮다라고 봅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은요? 네, 전 최근에 반도체 그 소형주 말씀드릴 때 하나머티리얼즈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해외 매출처가 너무 예.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의 뭐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두각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요? 라고 하시면 네. 전 테스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정말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고 그 중에서도 CIS라고 하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이 반도체마다 테스트하는 업체들의 그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거든요. 테스나가 이쪽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쪽이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뿐만 아니라 RF 칩, 통신 장비 칩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도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이쪽에 업황들이 살아날 거고 앞으로 이쪽에 주력을 한다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스나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수혜주는 기존과 또 동일한데요. 테스나 그리고 한솔케미칼, ISC 이렇게 꼽혔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특히 해외 쪽 매출까지도 같이 좀 점검해보자라는 팁 전해줬으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해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으로 꾸려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주식의 전당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